불교의 가르침에서 내면의 성찰과 지혜,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여 진정한 깨달음을 찾는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리산의 신비로운 연꽃을 찾아 떠나는 젊은 승려 현수의 이야기는 외부의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각자가 품고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돌아보고 일상의 고난 속에서도 상담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샥사인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깨달음을 향한 갈망. 현수는 어린 나이에 승려가 되어 산속절에서 수행하며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풀리지 않는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들은 종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세속의 집착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했지만 그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힌 듯 했다. 어느 날 절의 선배 승려로부터 지리산 깊은 곳에 신비로운 연꽃이 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연꽃은 안개 속에서만 피어나며 그 안개를 통해서만 그 연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연꽃을 찾아가면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수의 마음 속에서 어떤 뜨거운 감정이 일어났다. 연꽃을 찾는 여정이 그가 그토록 원하던 깨달음의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현수는 방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연꽃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온 깨달음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연꽃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느꼈다. 내일 아침 떠날 것을 결심한 현수는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잠에 들었다. 이튿날 새벽, 현수는 준비를 마치고 절의 대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렵고도 결연했다. 그러나 갈망이 강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도 함께 커져갔다. 길을 떠나기 전 현수는 절에서 오래 수행한 한 노승의 조언을 떠올렸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길이 있기를. 노승의 말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갈망과 두려움을 조금씩 가라앉히며 산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낯선 소리들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조차도 마치 누군가 그를 시험하듯이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제2장 출발. 산을 오르며 몇 시간을 걸었지만 현수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숲은 점점 더 울창해지고 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그는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지는 그의 발걸음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풀밭에 멈춰 숨을 고르던 현수는 문득 자신이 듣던 전설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가는 것은 그의 선택지가 아니었다. 잠시 쉬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한 노승이 현수에게 다가왔다. 노승은 눈을 반짝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젊은 승려여. 노승의 질문에 현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목적을 말해 주었다. 깨달음을 찾아 지리산의 신비한 연꽃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게다. 그 연꽃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니 자네가 먼저 마음의 길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야. 노승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다졌다. 노승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의 현수는 다소 긴장했다. 그러다 노승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자네가 가진 의지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걸세. 가끔은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테지만 자네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원한다면 끝까지 나아가야 하네. 그 길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세속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그 말을 마친 노승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현수는 노승의 말을 되새기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내면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는 이 여행이 단순히 외부의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음의 길을 닦아야만 한다는 노승의 충고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결국 현수는 다시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산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숲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이 길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렴풋이 깨달은 것 같기도 했다. 더 이상 연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연꽃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산길을 따라 걸으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연꽃이든 깨달음이든 무엇이든지 그의 길 위에 있다면 그것은 단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제3장 산속 숲으로의 여정.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간 현수는 점점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무들은 더욱 크고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길도 점차 희미해져 갔다. 이곳은 그가 평소에 알던 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앞을 가로막는 짙은 안개가 나타났다. 안개는 점점 그의 주변을 둘러싸며 시야를 가렸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 속에서 현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는 과연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깨달음의 길이 쉬울 리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안개 속을 천천히 걸어가던 현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의 주변을 맴돌며 마치 어디론가로 인도하려는 듯했다. 그의 눈앞에 한순간 나타난 그림자는 곧 사라졌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때 현수는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이끌고 있음을 직감했다. 조금 더 걸어가자 나뭇가지 사이에서 갑자기 한 사슴이 나타났다. 사슴은 현수를 바라보며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에 보였다. 눈부신 갈색 펄을 가진 사슴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현수에게 마치 그가 따라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사슴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사슴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현수는 주변의 나무들이 고요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사슴의 존재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두려움을 덜어주는 듯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슴은 천천히 앞서 나가며 그를 인도했다. 마치 그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듯 사슴은 잠시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 사슴을 따라가는 동안 현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주변의 소음도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 길이 그의 마음속 번뇌와 욕망을 하나씩 지워주고 있는 듯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불안과 갈망이 서서히 사라지며 그는 그저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되었다. 현수는 사슴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자신의 내면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길은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이었다. 제4장 사슴 영혼과의 만남. 안개의 숲을 조용히 걷던 현수는 사슴이 멈춰 서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사슴은 현수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고 그 순간 현수는 이 사슴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슴의 눈빛은 말없이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지혜를 간직한 현자의 눈처럼 깊고 따뜻했다. 현수는 사슴이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한 것에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사슴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현수도 따라 고개를 들었다. 그때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이 보였다. 사슴은 현수에게 고요히 다가와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등 가까이 머물렀다. 말은 없었지만 현수는 사슴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느꼈다. 깨달음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임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현수는 사슴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슴은 이내 천천히 숲속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현수는 사슴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점점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제 연꽃을 찾는 여정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슴은 그를 작은 연못가로 인도했다. 연못은 잔잔하고 맑은 물결을 잃었으며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슴은 연못가에 멈춰서서 현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이끄는 듯했다. 현수는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스스로도 모르게 얽매였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갈망들이 자신의 얼굴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과 마주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깨달음이란 거창하고 특별한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슴과 함께한 이 순간들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순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깨달음이란 화려한 외부의 상징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과 수용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났다. 사슴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현수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곁에 머물겠다는 듯이 고요히 그 자리를 지켰다. 현수는 사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비우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임을 진정으로 깨달았다. 제5장 환영의 골짜기. 현수는 사슴을 따라 깊은 숲을 지나 환영의 골짜기에 다다랐다.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주변에는 묘하게 비틀린 나무와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짙은 안개는 여전히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고 현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사슴은 그의 곁에 조용히 머물며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현수가 이곳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게 기다리는 듯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환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환영들은 현수의 기억 속에 있던 익숙한 모습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의 소중한 기억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처음엔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내 그 환영들이 그의 마음속 깊은 갈망과 집착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그는 무심코 그 환영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그 사슴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를 말리는 것을 느꼈다. 환영들은 더욱 강렬해졌고 이번엔 그에게 욕망과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화려한 옷과 금은보화, 명예와 권력의 상징들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현수는 그 환영들이 일으키는 강렬한 유혹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사슴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환영일 뿐이며 진정한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니 이번에는 깊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환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외로움을 보게 되었다. 마치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어둠이 현실로 드러나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는 그 환영들 속에서 자신이 애써 묻어두었던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다. 현수는 온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사슴의 존재가 그의 곁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고 있었다. 현수는 두려움과 욕망의 환영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 모든 환영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집착과 두려움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러한 환영들을 마주하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마침내 현수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 환영들은 점차 사라졌고 안개 속에서도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가 내면의 불안과 욕망을 내려놓자 주변의 모든 소리와 환영이 사라지며 산속의 고요만이 남았다. 사슴은 그제야 다시 앞서 걸음을 옮겼고 현수는 조금 더 가려워진 마음으로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제6장 자비의 시험. 현수는 사슴을 따라 깊은 산길을 걸어가던 중 길가에서 나약해 보이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새의 날개는 닫혀 있었고 움직일 힘조차 없어 보였다. 그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새를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새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사슴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마치 시험하듯이 서 있었다. 새를 보살피는 것은 그의 깨달음의 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 현수는 이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를 부드럽게 감싸고 근처의 작은 물가로 걸어가 새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새는 그의 손 안에서 고유히 숨을 고르며 미약하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피어오르는 자비심을 느꼈다. 깨달음이란 단지 고요한 명상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생명에 대한 자기를 실천하는 데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내 그는 새를 안전한 곳에 두고 다시 사슴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길가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였다. 아이는 혼자 길을 잃은 듯 보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현수는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아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내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을 열었다. 현수는 아이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깨달음의 길이란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베푸는 마음에서도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길을 계속 가던 현수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허름한 옷을 입고 손을 내밀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한 사람이 있었다. 현수는 자신의 길이 방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도와주기로 했다. 거지는 그에게 소중한 깨달음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현수는 거지의 손을 잡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깨달음이란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의 본틀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거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가 모든 생명체와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평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슴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고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미소 짓는 듯했다. 그제야 현수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단지 고독한 수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데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사슴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겼고 현수는 이제 조금 더 맑아진 마음으로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의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고요하고 따뜻한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7장 송찰의 폭포. 사슴을 따라 걷던 현수는 어느덧 잔달한 물소리가 들리는 곳에 다다랐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맑고 시원한 폭포였다. 폭포의 물줄기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현수는 폭포의 청량한 물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그 곁으로 다가갔다. 사슴은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폭포 근처에 머물렀고 현수는 그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폭포의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그는 여러 가지 갈망과 두려움, 그리고 지착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욕망들이 마치 폭포의 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폭포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 깊이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현수는 그동안 자신이 속세의 욕망과 자아에 얼마나 집착해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그 깨달음이란 결국 외부의 인정이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폭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그동안 자신이 억누르고 회피해왔던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솔직히 마주했다. 폭포의 물방울이 그의 얼굴에 닿으며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현수는 폭포 앞에서 자신을 정화하던 마음속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음의 길이란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임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온함이 피어올랐다. 사슴은 여전히 폭포 곁에서 현수를 지켜보며 그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다. 현수는 사슴의 존재가 그저 길을 안내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그가 내면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스승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슴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현수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현수는 폭포 앞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다. 마음속 불안과 갈등이 하나씩 해소되며 그는 진정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깨달음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란전한 자신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다.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도 모르게 그는 고유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폭포 앞에서 앉아있던 현수는 다시 일어섰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한층 더 단단해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슴은 미소 짓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현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사슴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는 더욱 가려워진 마음으로 사슴을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8장 유혹의 밤. 현수는 사슴을 따라 어둠이 깔린 산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며 주변은 고요히 졌고 달빛만이 그의 발길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사슴은 길에 멈추고 그에게 머물러 쉬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는 몸을 풀며 근처의 작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긴 여정에 지친 그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잠에 들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던 현수는 갑작스러운 속삭임을 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며 그를 불러냈다. 곧 환영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환영 속에서 그는 고요한 산속 생활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집, 가족과 친구들 곁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보았다. 세속의 안락함과 행복이 그에게 다가와 마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듯 유혹했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환영 속 삶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단순하고 편안한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굳이 깨달음이라는 고통스러운 길을 계속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스쳐갔다. 그저 자신을 위해 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쩌면 깨달음의 길이 아닌 평범한 삶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현수는 동굴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슴을 떠올렸다. 사슴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를 지켜보며 기다려주고 있었다. 현수는 사슴이 자신을 이끌어온 길과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성찰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는 다시금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현수는 고개를 들어 한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안에서 보이는 세속의 행복이 일시적이며 그동안의 노력과 수련을 뒤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길을 포기한다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깨달음의 씨앗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다잡은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내 환영들은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졌고 동굴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현수는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깨달음이 단지 바깥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봄이 트인 무렵 현수는 사슴이 기다리고 있는 동굴 밖으로 나섰다. 그의 마음 속에는 확고한 결심과 더불어 깊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슴은 그의 결의를 느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현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슴을 따라 나섰다. 이제 그는 유혹과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깨달음에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제9장 영꽃의 개화. 현수는 사슴을 따라 산속 깊은 곳으로 계속 걸어갔다. 긴 여정을 지나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적하고 고요한 숲속의 작은 연못이었다. 연못 주변에는 고요한 안개가 감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신비로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연꽃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수는 그토록 찾고자 했던 연꽃을 눈앞에서 마주하자 마음이 격해졌지만 곧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천천히 연꽃을 바라보았다. 그가 연꽃 가까이 다가서자 안개의 장막이 거치듯 연꽃이 선명하게 보였다. 연꽃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평온과 지혜가 현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현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곳까지 온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처음엔 그저 전설 속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비우며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를 배워왔다. 현수는 연꽃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그동안의 갈망과 두려움, 집착이 모두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얻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여정임을 깨달았다. 영꽃은 그저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존재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이때 사슴은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현수를 지켜보았다. 사슴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현수는 이 사슴이 단순한 숙적 동물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만난 소중한 안내자였음을 깨달았다. 사슴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현수는 그 가르침들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깨닫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수는 영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품었다. 이 여정을 통해 그는 깨달음을 찾는 것이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결국 자신의 내면을 통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배웠다. 깨달음이란 고통과 유혹, 불안과 갈망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해준 사슴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느꼈다. 영꽃 앞에서 한동안 머물던 현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갈등이나 두려움이 없었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빛이 가득했다. 사슴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고, 현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는 영꽃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0장 돌아가는 길. 영꽃 앞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현수는 마음속에 차오르는 평온을 느끼며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찾던 깨달음이 외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영꽃은 그저 그가 자신의 마음을 띄우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만든 매개체였을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영꽃을 떠나며 마음속에 피어난 감사와 평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사슴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현수는 그동안 사슴과 함께 걸어온 여정을 되새기며 그가 자신의 길을 지켜보고 안내해준 고마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슴은 마치 그가 돌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이해한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겨기를 앞서 나갔다. 현수는 사슴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이제 자신이 홀로 서기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 여정을 통해 그는 깨달음이란 혼자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함께 걸어준 인연에 대한 감사 역시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현수는 주변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나무와 풀, 불과 흙,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고 그는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온전히 체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세속의 번뇌와 갈등이 보이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이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마음이 비워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깊은 평화 속에 잠겼다. 드디어 산길을 벗어나 다시 마을로 돌아온 현수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고요한 분위기를 느끼며 그가 정걸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현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었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평온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말로 깨달음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그동안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절로 돌아온 현수는 그동안 자신의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다른 승려들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길고도 깊은 여정의 끝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은 영원히 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다른 승려들이 그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깨달음의 경지를 묻기 시작했지만 현수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현수는 절에서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청했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갈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존재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그와 함께 영원히 남아 있었다.